농도에 대한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농도에 관계되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을 또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습니다. 농도에 대한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습니다. 농도는 이제 퍼센트로 우리가 단위는 나타내죠.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 농도 공식을 자리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그러면 이 자리를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금의 양은 농도 공식 자리를 이렇게 바꿔보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됩니다. 지금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꼭 반드시 외우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X%의 농도죠. X%의 소금물 250g에 물 50g을 더 넣었더니 15%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X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림으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농도 문제는 거속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표를 농도, 소금물, 소금 이렇게 차례대로 적습니다. 적고 나서 이렇게 칸을 3칸씩 가로 세로 3칸 정도 되도록 해서 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문제에 따라서 한번 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처음에 X% 농도인 소금물 250g이 있었죠. 자, 소금물 250g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50g을 더 넣었죠. 그래서 자, 두 번째에 소금물의 양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소금물 50g을 더 넣어서 15%의 소금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소금물이 되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정보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제 유추를 해서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소금물이 지금 처음에 250g이 있었는데 물이 50g 더 많아졌죠. 그럼 총 다 합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300g이 됐겠죠. 15%의 소금물은 300g이 됐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X%일 때 소금의 양은 뭡니까? 아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소금물의 양.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5%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시면 처음에 있던 이 소금의 양과 나중에 15%가 된 이 소금의 양은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물만 많아졌지 소금을 더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처음과 나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방금 이 소금의 양, 이 식을 가지고 방정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이 소금의 양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X값이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X% 농도는 뭡니까? 나중에 만약에 답을 적자면 그냥 X는 18 이렇게 적지 말고 답은 정확하게 18 하고 단위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X% 농도죠. X% 농도의 소금물 360g 있습니다. 자, 360g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 40g을 더 넣었네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40g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9%의 소금물이 되었답니다. 자, 나중에 9%의 소금물이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죠.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 9%의 소금물은 그럼 양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360g에서 40g이 합해져서 총 400g이 됐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소금의 양,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랬었죠? 그 다음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소금의 양과 나중에 소금의 양은 똑같다라고 했죠. 물만 더 넣었지 소금을 더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두 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자, 소금의 양 여기 이 식을 가지고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이 세워집니다. 그럼 방금 세웠던 이 식을 요 네모칸 안에다가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x 곱하기 360, 그 다음에 100분의 9 곱하기 400이죠. 자, 이것을 이제 풀게 되면 x 값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양변을 100으로 먼저 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이 전체에 곱하기 100을 하고, 우변도 전체에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 지금 약분이 돼서 360x가 되죠. 자, 360x는 여기는 또 100도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60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이 넘어가면 나누기 360이 되죠. 그래서 10이 되겠습니다. x는 10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면 x는 10 나오고 답을 만약에 적자면 x%라고 했기 때문에 10%다라고 답을 적을 수는 있겠죠. 자, 1번 문제. 여기도 보면 x%의 소금물 300g에 물 100g을 넣어서 12%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문제는 농도 나오는 문제는 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표는 순서 항상 농도, 소금물, 소금 이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x% 농도에 자, x% 농도에 소금물이 300g이 있었죠.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물을 100g을 더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 쪽에 100g이 물의 양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12%의 소금물이 됐네요. 12%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x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되겠죠. 자, 12%의 소금물은 지금 양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원래 300g에서 물이 100g을 더 넣었기 때문에 소금물은 400g이 되겠죠. 400g. 400g. 그리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에 의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죠, 공식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처음과 나중이 소금의 양은 똑같다. 라고 했죠. 더 넣거나 뺀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공식, 소금의 양 가지고 이게 공식이 만들어진다 했죠. 방정식이. 공식이 아니고. 자,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채워볼까요? 네모칸 안을. 방금 했던 요 식을 가지고 100분의 x 곱하기 300 이렇게 300을 적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4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방정식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바로
0을 이렇게 약분이 0 두 개씩 약분이 되면 3x만 남죠. 3x. 그 다음에 여기는 0 두 개를 약분을 하면 48이 되네요. 그러므로 x는 뭡니까? 3이 넘어가면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16이 되죠. 그래서 x는 16이다. 방정식을 풀면 x는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2번에도 마찬가지로 X%의 소금물 900g이 있는데 물 225g을 더 넣었더니 4% 소금물이 되었다 했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농도, 소금물, 소금 차례대로 적은 다음에 처음에 X%의 농도의 소금물이 900g이 있었죠. 자, 900g이 있었다. 그런데 물을 225g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많아진 거죠. 플러스 225g이 많아져서 4%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된댔죠. 자, 4%의 소금물, 이거는 얼마가 됐겠습니까? 900g에서 225g이 더 많아졌으니까, 자, 900에서 225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125g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900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식이 되면서 소금의 양은 두 개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소금의 양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방금 했던 이걸로 네모칸안을 채워보겠습니다. 100분의 x 곱하기 900, 100분의 4 곱하기 뭡니까? 11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x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일단은 지금 100을 곱할까요? 100을 일단 양변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900x가 되죠. 900x는 자 100이 또 이쪽에 약분이 되면서 1125랑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곱해 볼까요? 1125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4, 5, 20에다가 자 4500이 되네요. 곱해봤더니 그래서 450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뭡니까? 900이 넘어가면 나누기 900이 되죠. 나누기 900. 그러면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3번도 10%의 소금물 200g에다가 물을 더 넣었던데 여기에서 물의 양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Xg만큼 더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8%의 소금물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농도, 소금물, 소금 이렇게 차례대로 적은 다음에 처음에 10%의 농도, 소금물 200g이 있었는데 물을 더 넣었답니다. Xg만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만큼 물의 양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8%의 소금물이 됐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유출을 해봅시다. 8%의 소금물은 얼마가 됐겠습니까? 양이 200에서 X를 더한 거 그대로 200 플러스 X 만큼 소금물이 됐겠죠. 그럼 이제 소금의 양은 공식에 의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고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소금의 양과 나중에 소금의 양은 같다고 했죠. 소금을 더 넣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나온 식이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식을 다시 한번 네모칸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었고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 였습니다. 이쪽이 지금 200 플러스 x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풀어서 x 값을 구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풀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10 곱하기 200이 되면 2000이죠, 일단은. 이쪽에다 적을까요? 2000. 2000은, 자, 여기 100이랑 여기 100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8하고 이게 지금 남습니다. 요 그대로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8하고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은 분배 법칙으로 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000은 요 두 개 곱하면 1600 플러스 8x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요 좀 자리가 비좁지만 적겠습니다. 8x는 1600이 넘어가면 2000 마이너스 1600이 되잖아요. 그래서 400이 남습니다. 그래서 x는 8이 넘어가면 나누기 8이니까 50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x는 50이고 x는 50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우리가 넣은 물의 양은 50g이다 라고 이렇게 단위를 원래는 적어야 되겠죠. 마지막 4번에도 12%의 소금물 450g이 있는데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X만큼, Xg만큼 증발시켰겠죠. 그래서 15%의 소금물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까요? 지금 보시면, 자, 이번엔 제가 한번 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항상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차례대로 적으라 했죠. 그런 다음에 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줄을 그어서 칸이 이렇게 3칸씩 나오도록 줄을 그으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문제가 전부 다 소금물, 소금 이렇게 나왔지만 뭐 설탕물로 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채워보면 제일 처음에 12%의 소금물이 있었죠. 12%. 그래서 농도 12%의 소금물이 450g이 있었습니다. 450g. 근데 여기에서 물을 X만큼 증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Xg이 증발시켰다는 거는 무게가 더 줄어들었겠죠. 물이 증발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빼기 X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15%의 소금물이 됐답니다. 자, 나와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유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의 소금물 여기 양은 얼마입니까? 450에서 X를 뺀 만큼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450 마이너스 X라고 표를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은 뭡니까? 공식에 의해서 100분의 12 곱하기 45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식에 의해서 100분의 15 곱하기 자 45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런데 소금의 양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식이 나왔죠. 항상 소금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괄호에 그대로 네모칸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450 마이너스 X를 적으면 됩니다. 자, 이쪽에는 450, 여기는 4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선 또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을 한번 또 곱해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100을 한번 곱해서 하겠습니다. 100이 이제 약분되면서 12와 450을 곱하는 게 되죠. 12와 450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250 그래서 자, 5400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했더니. 그래서 5400은 여기도 이제 100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15하고 450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이 15는 또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5400은 15와 또 450을 곱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옆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5, 25. 자, 그 다음엔 6750이 나오네요. 숫자가 좀 크게 나오죠. 6750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15x입니다.
자, 15x를 좌변으로 보내면 플러스 15x죠. 그 다음에 6750에서 54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400입니다. 그러면 15x는 6750에서 5400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13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x는 뭐가 됩니까? 1350 나누기 15가 되죠. 자, 1350 나누기 15를 한번 해볼까요? 1350에서 15를 나누게 되면, 자, 여기는 9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는 90이 나옵니다. x는 9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증발시킨 물의 양은 90이 되겠습니다.